안녕하세요. 3교류 사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24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7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6월 6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신미월, 병호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호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명식은 병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간인 병화와 월령인 미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고요. 어저께가 소서로서 이제 미월로 접어들었고 오늘이 이제 소서 절입 후 두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간 이제 미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것인데 뭐 한 30일간 계속해서 미월에 대해서 뭐 비슷한 내용 내지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많이 할 것인데 반복한다라고 해서 지루해하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서 기억에 남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명리학이라고 하는 게 넉넉하게 배울 수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또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맥을 잡아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것을 가장 많이 듣고 반복 학습함으로써 체화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잡다한 것을 방대하게 공부하기보다는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한 어떤 명리 이론을 쉽게 공부를 해서 먼저 뼈대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병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제 강의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또 병화에 대해서 설명하는구나 라고 해서 지루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반복하는 것이고요. 계속 들어왔던 분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병화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뭐 양화라든가 오늘 또 설명하는 뭐 양중지존이라든가 임수를 써야 된다라든가 약할 때는 뭐 간목이 있어야 된다든가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말고 좀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 말고 다른 병화의 습성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뭐 이게 일진 강의에서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병화를 설명드리는 것이고 여타의 어떤 병화의 어떤 습성이라든가 알려지지 않은 병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별도로 좀 연구를 하시고 좀 찾아보시고 혹시나 또 새로운 것을 아신 분들은 또 같이 공조하는 차원에서 또 알려주시면 또 서로 간에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처음 딱 병화를 보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하는 거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 즉 음과 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에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화, 즉 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 뭐 모든 만물을 어떻게 돼요? 음양 오행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양 오행. 우리가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한테 어떻게 돼요? 밝고 맑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라든가 이런 것은 병화 내지는 정화 같은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예의를 뜻합니다. 예의를 뜻하는 거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무례하다거나 아니면 건방지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또 뭐가 있어요? 원래 화는 또 예를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관장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건 예를 관장하는 그러한 또 특성도 가지고 있죠.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화 중에서 화라고 하면 뭐 두 가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양화인 병화, 음화인 정화가 있는데 화 중에서도 대장이죠. 그래서 양중지존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양은 단순히 병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가지 양이라고 하는 것이 좀 뭐냐면 갑병, 무경, 임이라고 하는 양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제일 우두머리, 제일 두령이 되는 존재. 그래서 양중지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서 양을 대표한다라고 그런 것이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또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지화라고도 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즉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까지 자신의 어떤 빛과 열을 이렇게 발산시켜서 모든 만물이 자신의 빛과 열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포부를 그런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병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모든 만물이 태양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죽어요. 그죠? 저기 어, 너무 많이 뜨거워도 모든 만물이 죽지만은 어떻게 돼요? 너무 햇볕이 전혀 없다. 지하실 속에서 예를 들어서 식물이라든가 어떤 화초를 키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습기는 많을지 몰라도 온기라든가 어떻게 돼요? 빛이 없게 되면 모든 것이 누렇게 뜨죠. 그래서 병화의 빛과 열은 어떻게 돼요? 모든 만물이 살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거 어떻게 돼요? 생기발랄하고 그 다음에 발랄이죠. 발랄하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 명랑하다. 원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가벼운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볍죠. 하지만 반대되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묵직하면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일관들이 되게 보면은 좀 가볍게 좀 이렇게 말도 잘하고 좀 생기발랄하다라고 하면 되게 수일간들이나 금일간들은 좀 사람들이 묵직하면서 말수도 좀 적고 자기 속내를 약간 좀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음의 차이가 거기에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십간이라고 하는 일간마다의 또 특징이 바로 또 달리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염두에 두시고 하나 둘씩 공부해 나가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병화가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가 태어난 월령 미월이라고 하는 월령입니다.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개하라고도 하고요, 모하라고도 합니다. 개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건 뭐 그리 어려운 하자가 아니죠. 여름 하자, 여름이란 뜻이고요. 개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끝개자죠. 막내, 말년, 여름의 막내, 여름의 끝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늦 여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아도 모자가 저물 모자죠. 여름이 저물어 가는 여름이라는 얘기죠.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늦 여름이라는 뜻이죠. 저물어 가는 여름, 끝 여름, 그죠?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4, 5, 미월이 다 여름에 해당이 되고요. 4월은 초여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어저께 그저께까지 했던 5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5월 같은 경우는 중하라고 그랬죠. 중하, 가운데 끼어 있는, 그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가장 더운 여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중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개하, 끝 여름, 여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모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월은 모하, 저물어가는 여름이 있다 하더라도 여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일단 뜨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뜨겁고 어떻게 돼요? 건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 5, 미월 자체가 어떻게 돼요? 화가 기본적으로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는데 4월, 5월은 그야말로 화가 왕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미월로 들어오게 되면 미월은 어떻게 돼요? 전월 5월에 화의 기운이 남아 있어서 뜨겁고 건조하긴 하지만 미월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미월은 토왕절이죠.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화의 기운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뜨겁지만은 어떻게 돼요? 미월은 기본적으로 토왕절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진술, 축, 미월이 다 어떻게 돼요? 토가 왕한 계절, 환절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봄, 인묘진에서 사오미로 넘어가는 가운데 낀 계절, 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신유술에서 해자축으로 넘어가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중간에 낀 환절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해자축에서 인묘진으로 넘어가는 어떻게 돼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미월은 어떻게 돼요? 사오미 에서 신유술로 넘어가는, 즉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진술축미월이 다 뭉뚱그려서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다 개자가 붙죠. 개자. 그래서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개춘이고요. 수월은 개추가 되는 것이고요. 축월은 개동이 되는 것이고, 지금 미월은 개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의 개자가 다 모였다고 해서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4개월은 어떻게 돼요? 다 환절기, 그 다음에 이 4개월은 모두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월이라고 하는 건 토왕절이죠.
화의 기운도 남아있으면서 미월은 토왕절. 이 진술중미월이 다 똑같은 토왕절 있다 하더라도 느낌은 다 다릅니다.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할 때의 토왕절이고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할 때의 토왕절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할 때의 토왕절이고, 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화가 왕할 때의 토왕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느낌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토라고 하는 것의 습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름에 뜨거울 때 있는 토이기 때문에 미월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화염토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화염토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화가 활활 타오르면서 어떻게 돼요? 땅은 토는 어떻게 돼요? 바싹 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쉬운 말로 어디가 화염토자냐면 사하라 사막 같은 데 있죠. 사하라 사막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기본적인 온도가 뭐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면서 그 모래죠.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화염토조한 것이 바로 사하라 사막이고요. 미월이라고 하는 그 느낌이 바로 이러한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러한 느낌이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이렇게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 뭐 어떤 일간이 됐든 미월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간이 태어난 것을 연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사주를 어떻게 배합할 것인지가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병화가 미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토가 왕한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병화 일간은 4, 5월에 왕하고 5월을 넘어가면서부터 미월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간, 병화, 화는 약해지고 토는 왕하다죠. 왕하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약한 화의 기운을 토가 설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간은 약하고 토는 식상인 토는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돼요? 이거는 화토진상관격으로 놓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4, 5 미월 화가 왕할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화 왕자상으로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목이 모가 되고 병화인 화가 자식이 되지만은 이거를 반대로 병화를 모로 놓고 보고요. 토를 어떻게 돼요? 자식으로 놓고 보고 모왕자상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약간 무왕자상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 이거는 화토진상관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으면은 일간이 약하고, 화토진상관격은 일간이 약하고 토가 왕하니까 기본적으로 진상관격들은 인성이 있어가지고 상관피인하는 것을 좋아해요. 상관 패인, 인성으로서 일간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토를 제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간목 같은 것이 있으면은 병화를 생주해주고 미토를 이렇게 제해주는 역할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월이나 축월 같으면은 이 상관패인하는 것이 맞지만은,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사오미 남방 화가 왕할 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화토진상관격이다라고 하더라도 병화의 기운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섣불리 목을 쓰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특히 임수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병화를 수보양광 보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임수 자체가 약하니까 금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수를 생해 주게 되면 이 금이 수를 생하고,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이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병화를 수보양광한다라고 표현하죠. 수보양광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병화의 남아있는 불빛을 보강할 수 있는데, 자, 말씀드렸지만 미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화 일간이 많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 내에서는 수를 용신으로 쓰고 금을 희신으로 쓰지만, 이때는 어떻게 돼요? 대운은 어떻게 돼요? 목화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돼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용신을 쓰고 운이 어떻게 돼요? 다시 금수향으로 가게 되면 그야말로 병화일간이 약지로 가기 때문에 사주가 중화가 되지 않죠. 그래서
미월의 병화가 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금을 금수를 용신을 쓰지만 울로 자체는 어떻게 돼요? 병화의 빛을 좀 더 강하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돼요? 더 좋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주 보는 방식이 약간 달라지는 게, 이전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수가 용신이면 되게 금수 용신으로 가는 게 좋고요. 목이 용신일 때는 어떻게 돼요? 수목 운으로 가는 것이 좋고, 수가 어떻게 돼요? 토가 용신일 때는 화토 용신으로 가는 것이 화토 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병화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만큼은 용신은 임수, 희신은 금을 쓴다 하더라도 울로 자체는 어떻게 돼요? 병화 일간이 좀 약하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약간 특수한 용신과 어떻게 되면 울로가 상반되는 그러한 어떤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좀 독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병화가 미월에 태어난, 이거는 지우도록 하고 다 쓰셨으리라 생각되고, 병화가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상관격이다. 상관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간의 기운을 상관이 많이 기운을 설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원령이 상관인 경우를 되게 보면 진상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간목이 5월이나 4월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을목이 4월이나 5월에 태어났을 때도 이때는 거의 뭐 식신상관 구분하지 않고 거의 원령 자체가 식신상관이게 되면 이건 그냥 목화 진상관격으로 놓고 보면 되겠고요. 병화가 미월이라든가 진술충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령이 상관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화토 진상관격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다른 진월이라든가 술월이라든가 축월과 다르게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사오미 남방 화가 왕할 때의 미토이기 때문에 병화가 다른 진, 술, 축에 태어날 때보다는 병화일간이 세력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토 진상관격이다라고 하더라도 병화일간이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해. 그래서 원령인 미중 기토가 연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한적인 상관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와 같으면 병화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가 세력이 아직은 불빛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불빛을, 병화의 불빛을 어떻게 돼요? 수보 양광해주기 위해서는 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중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병화를 어떻게 돼요? 수보 양광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화가 있어요. 오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오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오화는 병화의 양인이죠. 양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래 병화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가 왕하기 때문에 일간의 기운을 많이 설기시킨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일지에서 오화를 보게 되면 병화가 원령은 아니더라도 일지에서 양인을 본 것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오는 어떻게 돼요? 월지에 있는 미하고 어떻게 됩니까? 오미 화하죠. 그러면 이것이 미월이라 하더라도 마치 5월에 태어난 것처럼 병화가 굉장히 왕해집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미월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병화가 5월에 태어났다 이렇게 놓고 사주를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그러면 임수로서 보강하고요. 금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수를 보좌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월간을 보게 되면 신금, 이번 월이 신월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임수로서 수보 양광하고 금으로서 수를 도와주면 되는데, 신금이 천간에 투출하고 병화 일간하고 이렇게 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붙을 첩자, 우리 접착제 할 때 그런 용어를 쓴 것이죠. 그래서 첩자라고 하는 것은 붙을 첩자죠. 붙을 자, 접착제의 첩자가 아니라 붙을 첩자라고 해서 이건 일간과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죠? 붙어 있어가지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병신이 합해서 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삼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이 특히 양중지존인 병화일간은 대개 종격 같은 거를 이루지 않지만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신금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병화일간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괜히 옆에 있는 여자 추근덕거리고 싶고 양중지존 진짜 줏대 있고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굳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어떤 자존심이 센 그런 병활관이 얘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족이 을 못 쓰고 다리에 힘이 풀고 어떻게 하면 저 신금하고 한번 놀아볼까 이런 아주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주 자체가 굉장히 혼탁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신은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사주의 중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한번 보죠. 무자시.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미월에 오를 보게 되면 오미합화가 된다 그랬죠. 오미합화에서 화가 돼가지고 병화일간, 약한 병화일간이 어떻게 됩니까? 힘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좌오충이 되죠. 좌오충. 그러면 오미합이 풀리고 좌우충으로 되겠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합하고 있는데 충을 만났다라고 해서 합충, 봉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미합이 깨지고 다시 좌우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화일간의 뿌리가 됐던 오화가 깨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병화일간의 설기됨이 좀 많아질 것이고요. 시간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월은 토왕절이라고 했죠. 토왕절에 다시 무토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미월에 태어난 거하고 똑같이 따지고 보면 그러면 토는 왕해지고 일간 병화의 기운은 설기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병화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회기 무광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랬죠. 이거를 갖다 회광이라고도 줄여서 말하죠. 회자라고 하는 것은 가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리다. 금음 회자에서 가리는 거예요. 달빛을 가리고 어떻게 돼요? 별빛도 가리고 그 다음에 햇빛도 가리고 해서 이렇게 빛을 가리는 거. 병화일간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빛과 자기의 열을 천하에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것이 병화의 어떤 존재 이유라고 하면 빛을 가려버리게 되면 빛과 열을 어떻게 돼요? 다 차단시켜버리는 그러한 아주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병화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무토로서 기토로서 회강시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쉬운 말로 쥐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자시 병화일간의 뿌리도 깨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병화일간에 그나마 남아있는 빛도 무토가 회강시키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기축시를 보도록 하죠. 기축시가 되면은 오미합 이거는 축오형이 되죠. 자, 축오형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합하고 있을 때 형은 합을 깨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축오형이 되면은 합이 깨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해에 따라서 명리를 보는 술사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뭐냐면 오미합을 하든 축오형을 하든 기축이 되면 토가 왕해지는 것은 불변의 진리죠. 물론 무토가 투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화의 빛을 심각하게 회강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기축 토가 왕해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병화의 빛을 뭐 먹구름으로 가리나 뭐 뭉게구름으로 가리나 아니면 새털구름으로 가리는 건 똑같습니다. 물론 새털구름, 흰구름으로 가리면 약간 좀 덜 가려지는 그런 것은 있겠죠. 그 다음에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축 다시 토가 왕해지는 것은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건 약한 일간의 기운을 설기한다, 기운을 뺀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쁜 그런 성향을 또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진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임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오미합을 건드리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는 오미가 합하는 것에 지장이 되지 않겠고요. 진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의 기운을 토가 있게 되면 좀 과설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술토가 아닌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투출한 임수가 어떻게 돼요?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즉, 이건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통근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임수가 진이 없었다라고 하면 임수는 어떻게 돼요? 연지에 있는 해수에 뿌리를 둘 수 있는데 너무 멀리 뿌리를 두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좀 힘을 얻는데 좀 어렵겠죠. 자, 미국에 우리 예를 들어서 해외 파병된 우리나라 군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 군인들은 먹고 살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쌀도 보내줘야 되고요. 먹을 것도 물자도 보내줘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물자를 보내주는 것이 원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해외 파병돼 있는 군인들이 먹고 사는 게 좀 약간 난감해지겠죠. 이것이 똑같습니다. 자, 해외 파병된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임수가 생존을 받는 것이 너무 멀리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와 같으면 뿌리를 전혀 못 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임수가 어떻게 돼요? 원령이라든가 가까운데 뿌리를 두는 것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연지는 좀 멀리 있다. 그런데 진토를 얻게 되면 물론 임수가 진에 뿌리를 두는 것은 굉장히 미약하게 뿌리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 앉은 자리에서 뿌리를 둘 수 있다. 즉 한국에서 지원해 주는 것 없어도 자체적으로 물자를 해결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루트가 있다라고 하면 뭐 자립 자족해서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와 같은 이치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임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겠고요. 미월이지만 오를 봐서 오미아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화 일간이 마치 화가 가장 왕한 5월에 태어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임수를 보았으니 어떻게 됩니까? 병화를 수보양광할 것이고요. 자, 병화 옆에 신금이 있어서 첩신돼서 탐합판이 안 좋다라고 했는데 임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둘이 합을 못합니다. 임수가 자꾸 병화한테 추파를 줍니다. 너 쟤하고 자꾸 합하려고 하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것이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화가 정신을 바짝 차리죠.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항우 장사가 우미하고 그렇게 놀고 정사를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병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군기도 많이 꺾이게 되고 많이 해이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기 항우가 다시 이제 막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우미하고 놀지 않고 이제 항우하고 한번 맞닥뜨려 보려고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시간이 좀 제가 없어가지고 많은 거 설명을 못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안본 생시대 한번 더 보시고요.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내지는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고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좋아요 내지는 공감 뭐 이런 것도 좋겠고 그 다음에 구독 같은 것도 해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